제2장 일반전표 입력 메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 이 메뉴는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을 하면 해당 증빙 서류를 보고 이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서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즉 거래가 발생하면 어떤 증빙이 있어야 되겠죠. 그 증빙을 보고 지금 이 메뉴에다가 입력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겠죠. 이렇게 입력된 자료는 자동으로 정리가 되고 분류가 되고 집계가 돼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계장도 자동으로 작성을 해주고 총계정 원장도 자동으로 작성해주고 이런 것들 메뉴에서 이제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해당 내용을 조회하거나 출력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정리, 분류, 집계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메뉴가 이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메뉴네요. 그래서 메뉴의 각각의 내용을 이제 볼 텐데 자세한 내용을 보기 전에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따라하기를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좀 알아두면 괜찮을 만한 그런 기타 기능들, 시험과 무관한 기능들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기초정보관리 끝났고요. 여기 이제 여기 메뉴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가 이제 일반전표 입력이라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금전표 따라하기 보겠습니다. 자, 최대리는 1월 2일에 거래가 발생한 날짜죠. 용궁가든에서 본사 직원 회식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대가 32만원인데 요거를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럼 이제 실무라면 이렇게 회식을 하고 식당에 가서 여기 용궁가든에서 어떤 증빙을 받았겠죠. 영수증을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증빙을 받아와서 내용을 보니까 복리후생비라고 하고 돈이 현금으로 나갔다. 이렇게 이제 분계를 하는 거예요. 이 분계는 이제 배우겠죠. 우리가 이 다음 시간부터 계정과목별 회계 처리에서 뭐를 복리후생비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일단 분계가 이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증빙을 보고 예전 사람들 같으면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이제 뭐 세무서 근처에 있는 어떤 문방구에 가면 증빙 서류를 입력하는 전표를 팔거든요. 전표. 전표의 종류가 이런 전표가 있어요. 출금전표라는 게 있고 출금전표는 그냥 이렇게 나중에 그림 보여드릴게요. 정사각형의 종인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계정 과목이나 금액을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게 이제 왼쪽에 계정 과목이 하나고 오른쪽에 돈이 나갔으니까 이게 이제 출금 거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출금이라는 전표를 뽑아 가지고 여기다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복리 후생비라고 이렇게만 써요. 그리고 금액은 32만원 이렇게 하고 요 뒷면에다가 여기서 받은 증빙을 갖다가 붙이는 거야. 예? 이게 이제 출금 전표에 왜냐하면 돈이 나간 거니까 이 출금 전표를 딱 뜯는 순간 얘를 뜯는 순간 오른쪽에 현금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름만 쓰면 돼. 이게 이제 예전에 종이로 썼던 건데 이걸 거꾸로 컴퓨터에다 하고 이걸 출력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증빙을 받아오면 날짜를 쳐. 1월 2일 바로 쳐도 되고 그냥 2일이면 2일만 하루만 칠 수 있으니까 2일을 밑에서 치고 또 3일 칠 수도 있고 4일 칠 수도 있고 이렇게 날짜 바꿔서 치고 싶으면 위에를 건너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전표는 한 줄짜리고 현금이 나간 거니까 이거를 차변, 대변 이렇게 안 하고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인데 출금 전표를 나는 선택하겠다. 예? 아까 보면 문방구에서 파는 출금 전표에다 쓸 거니까 그게 더 편하니까 난 출금 전표를 선택할 거야를 알려줍니다. 여기다가.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나는 출금 전표를 선택한다. 1번. 그러면 뭐가 끝나냐면 네가 이거를 선택함과 동시에 이쪽에 현금이 끝난 거야. 선택했어. 그러면 진짜 요거를 입력하는 거지. 어디다가? 여기다가. 예? 아까 여기 출금 전표 종이처럼 이 종이가 출금 전표면 이쪽에 이름만 쓰는 거야. 여기다 현금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다 복리후생비만 쓰면 돼.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이제 복리라고 두 자리만 쳐요. 그러면 계정 과목 하나당 비용은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거 다 쓰지 않아요. 회계 2급에서는 제조업을 다루지 않고 도소매니까 요거만 다루고 요거 하나만 쓰게 되고 나머지 다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윗급수로 올라가면 회계 1급이 되면
요거까지 같이 씁니다. 제조과정,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나머지 다 쓰지 않아요. 일단 무시하시면 돼. 다 800번 쓴다. 그래서 800번대의 복리후생비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이 선택된 거예요. 오른쪽은 이걸 누름과 동시에 출금을 누름과 동시에 오른쪽이 선택된 거, 그 다음 왼쪽 거. 그래서 거래처는 관리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실무적으로는 용궁가든에서 밥을 먹었구나 정도만 쳐주면 되겠어요. 시험에서는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게도 마찬가지죠. 이게 용궁가든에서 복리후생비 지출을 했는데 뭘 했는지 알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회식 때 이렇게 써도 되고요. 많이 쓸 것 같으면 조교 등록해서 미리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여기 있네. 직원 회식 때 뭐 5번 이렇게 숫자 눌러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돼. 자격시험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 본사 직원 회식 때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이제 금액을 입력해야 되겠죠. 금액이 32만 원이잖아요. 320 플러스 키 눌러서 1000단위씩 올라가는 건 다 똑같아. 이 메뉴 전체 다. 자 엔터 쳤어요. 이게 다 끝난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분계를 살짝 살펴볼게요. 1월 2일에 회식을 하고 증빙을 받아오면 예전 같으면 이 영수증을 전표를 사다가 종이에다 써서 붙였을 텐데 지금은 여기 날짜에다가 입력을 하고, 이 거래가 현금이 나가는 한 줄짜리 거래니까 차변 대변 하는 것보다는 그냥 출금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1번 출금을 선택했고, 그래서 여기에다는 반대쪽에 상대방의 이름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거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거래처라든지 저거를 입력해 줬고, 이게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가 필요하면 여기다가 번호를 입력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관리할 필요 없는 거고, 자주 쓰는 것 같으면 저거를 만들어서 숫자로 입력하는 거고, 자격시험에서는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입력해도 되고, 그리고 이쪽 하나만 치면 양쪽이 금액이 다 똑같은 거니까 여기는 현금이라고만 보이지만 분계는 요렇게 되더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출금전표라고 합니다. 편의상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차변에 뭐 4번 대변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처럼 여기 커서 놓으면 차변 대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거래가 많으면 그냥 출금 누르고 한 줄로 치는 게 훨씬 편하잖아. 왼쪽 오른쪽 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쓰라고 하는 게 지금 출금전표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만 더 내려가 보면 너 출금이라고 했는데 출금인데 여기다가 현금을 치면 되겠냐? 현금 쳐봐. F2키 눌러봐. 현금이 보이는데 입력이 안 되지. 왜 안 되겠어요? 네가 여기다가 출금을 눌렀다는 얘기는 돈이 나간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이게 선택이 된 거야. 그죠? 금액은 얼마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다가 요쪽 걸 쳐야 되는데 요쪽에 현금이 될 수 있겠냐? 여기도 현금이고 여기도 현금이, 이게 무슨 거래냐. 이쪽 걸 쳐야지, 이쪽 거. 그러니까 현금은 입력이 안 되도록 세팅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쪽을 쳐야지, 복리후생비. 오늘 이해하셨죠? 자, 이게 출금전표. 나중에 이제 뒤쪽에 가서 한꺼번에 그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입금전표 따라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 광주 상사의 외상 매출한 상품 판매 대금. 외상 매출한 상품 판매 대금을 우리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합니다. 뒤에 배우실 거예요. 25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회수합니다.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이것도 마찬가지 자산 채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 분계는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런 형태를 여기다 입력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내용을 보니까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인데 왼쪽이 현금이잖아요. 돈이 들어왔네요. 입금이라고 하면 되는 거 보고. 그래서 예전에 문방구에서 이것을 입력을 할 때는 이제 출금전표를 파는 게 아니라 입금전표라는 종이를 뽑아요. 이제 입금전표라는 종이를 뽑아서, 자, 입금전표는 빨강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이가. 이런 입금전표라는 종이를 뽑았다는 얘기는 이 종이 자체가 일단 왼쪽이 현금이 들어왔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의 내용만 치는 거야. 쓰는 거야. 이렇게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습니다. 현금으로.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썼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해서 이 전표를 출력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논리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날짜는 여기다가
거래가 발생한 날이 2월 5일이죠. 5일 5자 바로 쳐도 되고 밑으로 내려가서 5자 쳐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돈이 들어온 거냐 입금이니까 여기 이제 여기 입금 2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2번. 그래서 2번을 눌러요. 자, 그럼 왼쪽이 선택이 끝난 거야. 오른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여기다 또 현금을 치면 입력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너 지금 왼쪽이 현금인데 오른쪽 치려니까 또 현금을 치면 되겠냐? 안 되지. 그래서 외상이라고 칩니다. 이름 두 자리만.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뒤에 이제 한참 많이 배우게 되는데 이 외상 매출금 같은 거래는 채권인데 반드시 거래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거래처를 입력을 하는데 여기 이름을 치는 게 아니라 여기 코드로 입력이 돼야 돼요. 컴퓨터는 여기 이름은 여러 번 보라고 하는 거지. 컴퓨터는 숫자를 보니까 여기에 반드시 코드 이름을 쳐야 되는데 광주 상사의 이름 코드 번호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모든 메뉴 다 동일하다 그랬죠. 계정 과목 이름 모르면 여기다 놓고 이름 두 자리, 거래처 이름 모르겠으면 여기다 놓고 이름 두 자리 치고 엔터 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 이거예요. 자, 등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것도 알 수 있는 조교가 있으면 선택하시면 되겠죠. 외상 매출금 현금 회수했네요. 일본 이렇게. 자격시험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만 커서가 들어가죠. 오른쪽에 250 플러스 키를 눌러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자, 현실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강색 입금 전표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종이에다가 종이는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이게 돈 들어왔다는 거니까 상대방의 이름 외상 매출금이라는 반대쪽에 여기 이름 외상 매출금이라는 이름을 쓰고 금액을 써서 돈 받았던 뭐 영수증이 현금으로 받았을 때 어떤 무슨 거래 증빙이 있으면 거기다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할 거를 여기서는 입금이라고 해서 출력을 하면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논리 이해하셨죠? 이게 입금 전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입금을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것도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해도 돼요. 그게 채점 대상은 아니니까. 근데 이런 거래가 자주 생기면 뭐로 차변 대변 하냐. 그냥 돈 들어왔네. 입금 이렇게 하면 되지. 돈 나갔냐? 그러면 출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훨씬 편하잖아. 이렇게. 그렇지 않은 이제 모든 거래는 다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사용하지 않습니다. 논리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전에 쓰던 종이 전표인 입금 전표, 출금 전표, 이제 검정색인 대체 전표 이런 것의 틀을 그대로 갖다가 출금 전표는 1번 선택하고 그래서 작성하면 출금 전표가 출력이 되고 입금 전표는 2번 선택을 하고 입력을 하면 입금 전표가 출력이 되고 이제 대체 전표는 3번 차변 4번 대변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대체전표 따라하기 볼게요. 3월 15일 서울 상사로부터 상품 50만원을 매입합니다. 상품 사오네요. 대금은 현금으로 10만원 지급했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줍니다. 자, 이걸 분개하면 상품이란 자산을 차변해 놓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10만원 나갔고 자산의 감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개를 하는 건 배울 거예요. 자, 이거 보니까 돈이 나가긴 하는데 이쪽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두 개잖아. 그러니까 출금 전표를 쓸 수 없다. 맞죠? 돈 나갔다고 다 출금이 아니라 이 거래가 이쪽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차변이라고 입력해서 요걸 입력하고 대변이라고 해서 요걸 입력하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차변을 먼저 하든 대변을 먼저 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문방구에 가서 뭘 사냐면 대체전표라는 걸 사는 거예요. 대체전표 검정색인데 이 대체전표는 가운데 갈려져 가지고 이쪽에다가 차변의 내용을 치고 금액 치고 이쪽에다가 대변의 내용을 치고 금액 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런 형태로 하라는 거야. 여기 3번 쳐서 차변 치고 4번 쳐서 대변 치고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해볼게요. 이제 날짜는 3월 15일 차변에 이름 두 자리만 치시면 돼요. 상품 엔터 치니까 이름 두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찍히는 겁니다. 자, 거래처 필요 없고
자, 금액은 500 플러스를 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쪽에 숫자가 뜨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까 출금과 입금 전표는 양쪽이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쪽만 숫자 치면 모두 양쪽이 똑같은 거지만 얘는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니까 일단 차변을 쳤잖아요. 이게 플러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차는 항상 일치해야 되니까. 입력했죠? 그 다음에 또 15를 치지 말고 엔터키를 쭉 치면 다 복사가 돼요. 금액을 빼고. 그래서 여기까지 치고 이제 오른쪽을 쳐야 되니까 대변은 4번이라고 돼 있죠. 4번 하고 현금이라고 칩니다. 엔터. 자, 그러면 자동 계산에 의해서 현금이 50이 딱 찍혀 있죠. 잔액은 없고 차이는. 근데 이거 50이 아니잖아. 10만 원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면 여기가 이제 50에서 40으로 줄어든 거예요. 여전히 대차의 차이는 차변이 40만 원 더 큰 거야. 맞아. 대변을 채워야 돼. 자, 그래서 엔터 한 번 더 치고 또 치면 대변 복사 받겠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이라고 쳐요. 외상 매입금. 이렇게 엔터. 자, 그럼 자동 계산에서 찍혀 있죠. 그리고 이 외상 매입금도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야 돼. 뭘 걸고 안 걸고는 뒤에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서울 상사라고 이름 두 자리만 치면 돼요. 서울. 이제 교재 설명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다 F2키 누르고 서울이라 거래처가 많으면 이름 쳐서 이렇게 찾으시고 또는 뭐 이거 말고도 여기다 키보드에 플러스 키를 누르고 이름 두 자리 치고 찾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다 알실 필요 없는 거지. 제일 빠른 거는 그냥 여기다 놓고 이름 두 자리만 쳐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대차가 딱 맞으면 여기가 숫자가 없어지는 거고, 만약에 여기를 조금만 더 늘려서 이렇게 치면 이제는 대변이 큰 거잖아요. 대변이 크면 이쪽이 지금 음수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대차는 일치해야 되니까 지금 이 상황은 대변이 큽니다. 이대로 끝내면 안 되겠죠. 이대로 끝내면 메시지가 나와. 차대변이 안 맞습니다. 조회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조회해서 맞추고 가야 되겠죠. 얘 누르면 화면이 살짝 바뀝니다. 같은 화면이 아니에요. 빨간색 줄 쳐졌죠. 이거를 그냥 강제로 끄고 나가면 뭐 안 보겠대. 그럼 언젠가 다시 들어와야 되겠죠. 다시 맞춰야 돼. 그래서 여기를 40 이렇게 맞춰서 차대변이 딱 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액 현금이 한쪽에 나가거나 전액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섞여 있을 때는 차변과 대변을 각각 나누어서 차변은 3번을 눌러서 대변은 4번을 눌러서 하는 거래를 보고 이제 대체 전표라고 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현금이 나가는 것이고 이게 한 줄짜리다. 그러면 1번 출금을 선택해서 여기 1번에 출금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면 가장 편할 것이다.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는 거래이고 이쪽이 한 줄짜리고 돈이 나가더라. 그러면 2번 입금을 선택하면 편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면 3번을 눌러서 차변을 입력하고 4번을 눌러서 대변을 입력해서 양쪽을 다 맞게 채우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한 전표는 출금 전표로 출력이 되고 이렇게 입력한 전표는 입금 전표로 출력이 되고 이렇게 입력한 전표는 차변 대변으로 출력이 되는 대체 전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메뉴가 이건데 이 메뉴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무 단순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문제의 지문을 보고 이 분계를 잘하느냐가 가장 관건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분계는 이제 내용 알았으면 이렇게 해서 기능만 이용해서 3번 치고 4번 치고 치면 끝인 거지. 그래서 이 과정 이후에 각 계정 과목별로 모든 회계처를 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메뉴에다가 입력하는 기능은 아주 단순하니까 그래서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가 필요한 건 거래처 거는 정도만 아시면 된다. 이게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따라하기였고 이 메뉴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었습니다.